글로벌 리딩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ESG 실천 사례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0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지속가능 경영을 잘하는 기업들의 공통점 5가지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우리 온실가스를 대응을 잘하고 있는 머스크의 사례를 봤고요. 또 전체적인 지속가능 경영을 비즈니스 전략과 잘 통합하고 있는 그런 설계도를 잘 그리고 있는 소니의 사례를 봤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혁신, 전환 일을 잘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기업을 봤고요. 그리고 우리 지속가능 경영의 원칙은 이렇다. 비즈니스 밸류체인 전체의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준 유니레버의 사례를 봤습니다. 그리고 트래블 위드 퍼포즈라고 하는 비즈니스의 본질 자체를 어떤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올리는 그런 브랜드를 제시한 힐튼의 사례를 봤고요. 그리고 최첨단 우리 그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IT 산업에서 시스코, 또 마이크로소프트, SAP가 어떻게 이 지속 가능성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 또 포용성, 형평성, DEI가 중요해지는 이런 어떤 사회에서 여성 리더십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지속 가능하게 혁신하고 있는지 펩시코의 사례를 봤고요. 그리고 막스 앤 스펜서를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서 유통하는 이 소매 유통업체가 어떻게 지속 가능 경영을 하고 공급망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더 바디샵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것도 살펴봤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지속 가능 경영을 잘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지속 가능성의 위기와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인지하고 중요하게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속 가능 보고서를 보면 우리는 지속 가능 경영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굉장히 잘한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기업들이 스스로 발간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기업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내보여야 되지만 실제 정말 중요한 이 환경과 사회 또 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의 위기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말 깊게 인식하고 있는 기업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인터페이스의 레이 앤더슨은 내가 그동안 돈 버는 데에만 집중했지 정말 내가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구나 라고 하는 자아 반성을 했었고요. 펩시라고 하는 글로벌 회사의 인도 출신 여성으로 CEO로 등극한 인드라 누이는 이제 탄산음료가 건강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가 향상될 텐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건강한 음료를 지속 가능한 식품을 만드는 회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또 우리 플랜 A를 시작한 막스 앤 스펜서는 어떨까요? 광우병 파동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 공급망의 건강함, 우리 공급업체에 대한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망하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한 거죠. 힐튼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점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점점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면 이렇게 자원을 많이 쓰는 이런 럭셔리한 호텔은 점점 장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곳에 와서 일할 젊은이도 이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게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그냥 ESG 평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생존과 우리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게 인식하고 누구부터 바로 이 이사회 또 그리고 대표부터 CEO부터 그걸 정말 중요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매출과 순이익을 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 경영을 잘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원대한 비전과 가슴 뛰는 미션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실무자들이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선 포인트에서 그 회사의 이사
기업들과 또 그 회사의 대표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냥 실무 차원에서 조금 개선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제시한 것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죠. 회사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정말 원대한 비전과 전체 임직원들이 또는 우리와 거래하는 협력 회사들도 같이 가슴이 뛰는 미션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터페이스가 1994년에 미션 제로라고 하는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비전을 제시한 것. 그리고 2006년에 펩시코가 퍼포먼스 위드 퍼포즈, 목적과 함께하는 성과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했고 2007년에 플랜 A, because there is plan B. 이제 지속 가능성 외에는 우리가 다른 지속 가능 경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 경영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막스 앤 스펜서의 비전. 그리고 2010년에 유니레버가 글로벌 대기업으로서 거대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 경영과 비즈니스를 통합해서 SLP를 만드는 그런 어떤 가슴 뛰는 미션을 제시했다는 점이죠. 이렇게 원대한 비전과 가슴 뛰는 미션을 제시한 것이 우리 지속 가능 경영을 잘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특징입니다. 지속 가능 경영을 잘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세 번째 특징은 정확한 가치 사슬의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의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몸무게를 빼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 해야 될 일은 저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체중계에 올라가서 우리 현재 몸무게를 파악해야 내가 얼마를 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원대한 목표, 원대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즉 전략을 세우고 실행 목표와 KPI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황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 그냥 무턱대고 우리 넷째를 하겠어요. 우리 공급 사슬망의 전체에 인권 영향 평가를 하겠어요. 이렇게 내지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물론 일단 내지른 다음에 실행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린워싱 회사가 되거나 아니면 정말 반전을 이루어서 잘하는 회사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회사가 현황 파악을 하지 않고 내지르면 2, 3년 뒤에 유야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유니레버가 USLP를 발표하고 나서 밸류체인 전체의 환경과 사회에 대한 영향 평가를 했고요. 소니도 비즈니스 밸류체인 전체를 분석해서 아주 명확한 데이터들을 제시하고 있는 방식. 머스크도 온실가스 감축을 가장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회사로 손꼽히는데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스콥 1, 2뿐만 아니라 3까지 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가능하면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힐튼도 호텔 비즈니스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물을 많이 사용하고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2008년부터 꾸준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전 사업장에 구축하고 그것을 줄여가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숫자로 표현할 수 없으면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치 사슬에 사회나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그것을 수치화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지속가능 경영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정확한 가치 사슬의 환경과 사회 영향에 대한 현황 파악과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을 잘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네 번째 공통된 특징은요, 바로 비즈니스 전략과 지속가능 경영 전략을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소니가 일본 기업으로서 이렇게 지속가능 경영을 잘하는 기업으로 손꼽히는 이유는 밸류체인 하나하나에 포인트마다 지속 가능한 전략들을 다 결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시스코도 전체 우리 비즈니스가 미치는 영향, 우리 서비스가 미치는 IT 산업이니까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도시 전체를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요소마다 우리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포인트를 어디에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니레버는 말할 것도 없죠. 유니레버가 우리가 모덴 셀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을 감축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를 내세우면서 원재료 단계부터 시작해서 우리 판매하는 소비자까지의 모든 단계까지를 다 지속 가능성을 결합을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비즈니스가 우리의 회사의 비즈니스의 전략과 지속 가능 경영 전략을 결합해서 비즈니스 활동 자체가 이루어질 때마다 지속 가능 경영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즉 비즈니스는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활동이나 뭐 캠페인 이런 것들이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의 스텝 하나하나가 앞으로 나갈 때마다 지속 가능 경영이 같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매출과 순이익만을 위해서 달려오던 회사가 갑자기 지속 가능 포인트를 넣으면 비용도 많이 들죠.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리고 뭐 해결해야 될 문제도 되게 많죠. 그러나 그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 경영을 잘하는 글로벌 기업들, 그게 뭐 1, 2년 만에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10년,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비즈니스 전략과 지속 가능 경영 전략을 합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을 했고, 또 수많은 실패를 했고, 또 수많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하나씩 해 나가서 결국은 비즈니스와 지속 가능 경영 전략을 통합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지속 가능 경영을 잘하는 기업들의 특징은 바로 핵심, 주력 제품과 서비스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속 가능 경영 ESG를 하는 것과 좀 다르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뭐 대표적인 ESG 활동하면 회사 근처에서 뭐 쓰레기 줍거나 아니면 뭐 이제 플라스틱 PET병 가지고 뭐 회사의 기념품 만들거나 회사 내에서 뭐 텀블러를 쓰거나 회사 내에서 일회용품을 안 쓴다거나,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수백 수천 배 나은 일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속 가능 경영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또 주력 제품과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찾고, 당연히 핵심 서비스와 주력 제품에서 이런 사회 환경적인 영향이 크겠죠. 머스크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가장 많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는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업체니까 컨테이너 선박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 핵심 비즈니스인 거죠. 펩시코, 우리는 펩시콜라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콜라, 탄산음료, 설탕도 많이 들고 이산화탄소도 많이 들어가 있는 이 펩시콜라를 판매하는 것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코카콜라가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펩시콜라가 주력이 아니라 앞으로는 새로운 건강한 식품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라고 해서 건강 음료 회사를 M&A 하기도 하고, 또 영양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평가에 대해서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진 스낵들 제품들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기존의 제품이 만일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우리의 주력 상품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 인터페이스도 우리가 그동안 다른 것에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카펫이 우리 회사의 핵심 상품이었다라고 하면 카펫 자체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유니레버, 우리의 모든 제품은 대부분 거의 100% 다 플라스틱에 담겨 있으니까 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플라스틱 폐기물에 유니레버의 마크가 찍혀 있을 테니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핵심 주력 제품 서비스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속 가능 경영을 잘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특징 5가지. 첫 번째가 지속 가능성의 위기와 가치를 매우 정확하게 중요하게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타깝게도 이 부분이 좀 아쉽기 때문에 지속 가능 경영 ESG가 생각보다 안 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성의 위기와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당연히 이사회와 대표가 원대한 비전과 가슴 뛰는 미션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50년, 100년의 기업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비즈니스 밸류체인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방식을 전환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원대한 비전과 가슴 뛰는 미션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전략과 자원 투입과 실행 체계와 목표 KPI를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현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치 사슬의 현황을 파악을 하고 이것을 수치화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것을 임직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그리고 우리 협력하는 공급망의 협력사들한테 공개해서 이 포인트를 우리가 해결합시다 라고 얘기해야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또는 캠페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과 지속가능 경영 전략이 통합되어서 비즈니스가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지속가능 경영이 당연히 동시에 움직이는, 즉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 별다른 것이 아니라 빨리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핵심 주력 제품과 서비스의 최우선 순위로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냥 사회공헌 활동이나 그냥 캠페인, 광고, 브랜드를 위한 홍보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핵심 서비스, 핵심 제품의 지속가능 경영의 가치가 반영되어야 되는 점입니다.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포기하지 말고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완벽한 기업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리즈에서 소개한 기업들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가능 경영을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파타고니아나 유니레버도 안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완벽한 기업은 없죠. 그러나 그런 기업들이 우리가 잘한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본인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시리즈를 보고 아니 꼭 글로벌 리딩 기업들, 미국과 유럽에 있는 기업들만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없습니까? 라고 이제 요청을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부분적으로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좀 갈 길이 멀고요. 저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속가능 경영을 정말 이렇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스비TV의 다음 시리즈도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10월부터 지속가능 경영의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지속가능 경영을 실무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잘 알아야만 되죠. 여러분 이제 축구를 하기 위해서, 야구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축구, 야구의 기본 룰을 알아야 되듯이 이 지속가능 경영, 또 ESG도 실행 차원에서, 또 목표 차원에서, 공개 보고 차원에서, 평가 차원에서 알아야 될 글로벌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이 글로벌 가이드라인들은 또 10월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딩 기업들의 지속가능 경영 ESG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알아보았던 글로벌 ESG 사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에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